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오늘 하루 진행을 맡게 된 온인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고용 보고서 발표를 하루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뉴욕 증시가 4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한 게 지난 3월 말 이후에 또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제는 전기차주도 일제히 랠리를 보였고 이 삼성 메모리칩 반도체 판매 호조에 힘입어서 TSMC, 엔비디아, AMD 같은 종목들도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가 오르면서 이 온기가 오늘 국내에 어떻게 전해질지 기대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상승에 자꾸 의심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게 말이에요. 참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빠진 거에 대한 어떤 반작용에 그치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감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다만 반등이라고 하더라도 그 반등이 조금 더 오래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희망 회로를 돌려보고자 첫 번째 화면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은 많이 빠진 것은 시장에서 호재가 되지는 않겠죠. 그럼에도 과거의 흐름을 보면 영원한 승자도 영원한 패자도 없다라는 이야기가 떠오르는 것처럼 보시면 과거에 참 많이 빠졌었을 당시의 흐름 나와 있습니다. 그때는 그 이후에 꼭 회복이 수반됐다는 데이터가 있는데요. S&P 500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 상반기에 고점 대비 15% 밀렸을 당시 이번을 제외하고 총 5차례가 있는데요. 그 이후에 하반기에는 정도의 차이는 있었습니다만 그 5번 모두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상승 확률 100%. 시장에는 뭐 100%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폭격을 맞은 이후에는 늘 회복의 역사를 보였었다라는 게 과거 데이터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증시 간밤 또 상승을 했는데요. 어쨌든 뚜렷한 이슈는 없었지만 이런 반등 랠리를 보일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자리했던 탓일까요? 모두 계속해서 강세 흐름을 장중 내내 끌고 가는 모습이 특징적이었습니다. 3대 지수 일제히 상승 마감에 성공했고요.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거래일 연속 상승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그동안 많이 떨어졌었던 종목 위주의 강세, 중소형 성장주의 약진이 최근 두드러지면서 나스닥 지수가 가장 큰 폭의 탄력도를 자랑했습니다. 다만 제가 오늘 이제 미증시 보려고 2시에 출근을 했거든요. 계속해서 이제 외신 속보들 보고 그 데이터들 계속 체크를 하는데 하나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시장 상승하는지 모르겠다. 유가도 오르고 여러 가지 데이터도 좋지 않은데 그럼에도 상승했습니다. 라는 코멘트가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유가에 대해서요. 원유 재고가 미국에서 늘어난 것으로 발표가 됐는데 그럼에도 유가가 올랐다라는 코멘트입니다. 왜 올랐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쾌한 해석이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간밤 어찌되었든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가 전거래일보다 한 4% 가까이 급등을 하면서 $100 수준 위로 다시 올라섰습니다. 유가가 참 고민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올라도 문제, 떨어져도 문제, 그렇습니다. 유가가 하락할 때 경기 침체의 증거가 더 늘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면서 시장이 하락한 바 있죠. 근데 반면에 유가 떨어졌으니 이제 물가 압력도 줄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오르기도 했습니다. 유가가 상승을 할 때는요. 이게 수요가 여전히 견조하다. 그래서 경기가 아직 침체 신호가 잡히지 않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면서 시장이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물가 압력이 오르기 때문에 앞으로 연준이 더욱더 강력하게 긴축을 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우려감 때문에 유가 상승할 때 또 시장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이혈령, 비혈령,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때에 맞춰서 시장 해석하기 나름이라는 건데요. 앞으로의 향후 전망치도 정말 극명하게 대치되고 있습니다. 위아래 폭이 크죠. JP모건에서는 앞으로 유가 $380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을 내기도 했는데요. 유일하게 하락 전망을 내고 있는 쪽은 시티그룹입니다. 배럴당 $65까지 떨어질 수 있다. 그 근거는 경기 침체 신호가 잡히기 때문이라는 평가였습니다.
사실은 원유가 참 그 많은 선물 포지션 중에서 투기 세력이 가장 많다고 알려진 대표적인 상품이죠. 그래서 위를 향하든 아래를 향하든 통상 극단적인 수준으로 오르기 마련입니다.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방향에 대한 전망도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유가에 대해서 어떤 방향성이 나오는지 여부보다는 시장의 해석이 더욱더 중요해 보입니다. 자, 이제 시장 끌어올린 이유를 굳이 찾자면 이게 좀 눈에 띄었는데요. 보겠습니다. 그동안 블라드 총재는 매파의 끝판왕이라고 일컬어졌었죠. 그런데 최근 참 친시장적인 발언을 내놓는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렇게 이제 해석이 바뀌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한 연단에서 이런 연설을 했는데 올해 미국 경제 성장 지속될 거라고 나는 자신한다. 이런 뉘앙스를 시사했습니다. 물론 고물가 지속되고 연준의 긴축은 이어질 텐데 그럼에도 경제에 대해서 우리 미국 자신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근거로 GDI를 들었는데요. 사실은 GDP를 보시면 1분기에 미국 역성장을 했죠.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서 2분기까지 마이너스 나오면 기술적인 경기 침체에 해당됩니다. 이미 시장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데요. 이 수치를 보면 경기 침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GDP는 국내 총생산인데 이 파란색입니다. 이번에 역성장 1분기에 됐지만 GDI는 국내 총소득으로 GDP 플러스 교역 조건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보통은 GDP하고 GDI가 이렇게 비슷한 흐름으로 같은 흐름을 나타내는데요. 이제 교역 조건이 좋아지고 무역이 더 수치가 잘 맞춰졌을 때 다른 흐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번에 1분기가 딱 그랬습니다. GDI가 이렇게 플러스를 나타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GDI가 더 고용 시장을 해석하는 근거로 타당하기 때문에 미국 경제는 여전히 강하다. 이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시장 내부적인 상황들 볼까요? 전체적으로 오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경제에 대한 자신감 때문인지 성장주 위주 그리고 경기 민감주 위주의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물론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인해서 시클리컬 업종이 같이 오르는 모습이었고요. 에너지 섹터가 동반해서 강한 상승세를 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 메타버스 기술주, 대형주 이런 것들 위주의 강세가 포착이 되면서 나스닥 지수를 끌어올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무너졌었던 이 뱅크 쪽, 은행, 금융 섹터도 같이 상승하는 모습이 특징적이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건 그동안 시장이 막 눌릴 때 버텨줬었던 방어 섹터, 음식료, 유통과 헬스케어 섹터는 보합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가 됐다는 점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세부 사항 조금 더 볼까요? 좋은 건 좀 자세히 봐야 하니까 반도체와 전기차 따로 떼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삼성전자의 실적 선방이 여기저기 영향을 미치는 모습입니다. 사실 예상치보다는 하회한 수치가 공개됐지만 삼성전자 실적 이 정도면 그래도 선방했다. 이런 평가와 함께 그동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미리 반영이 됐다. 이런 측면으로 어제 삼성전자의 주가도 급등을 했고 이것이 이제 대만 각권 지수를 끌어올리는 역할도 했습니다. 그리고 간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 영향으로 무려 4.5% 급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었고요. 대형주뿐만이 아니라 특히 장비단은 급상승하는 흐름 포착이 됐습니다. 자, 이와 함께 전기차는 전방위적인 상승세를 시현했습니다. 충전 관련 그리고 2차 전지 배터리단까지 모두 급등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두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 쪽에 있었는데 중국 전기차 세금 감면을 연장키로 했다라는 기대감이 쏠리면서 중국 관련 이제 자동차 기업들이 모두 선전하는 모습이었고요. 여기에다가 폭스바겐 CEO가 전기차 시장 앞으로 수요가 튼튼하다, 더 갈 일만 남았다 이런 코멘트를 내면서 이날은 탑티어가 같이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는 세컨티어만 올랐는데 둘 다 함께 손잡고 오르는 모습 특징적이었습니다. 자, 이 미증시의 특징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참 긍정적인 부분이 많은데요. 우리 시장도 어제 좀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 어제장에서 좀 제2의 전성기를 맞아서 잘 갔던 쪽 원전주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국내에서 원자력 발전 시장의 확대 기대감 속에 관련주들 제2의 전성기를 맞았다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종목들 한전기술이나 우진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도 강세를 나타냈고 오르비텍도 어제는 정말 이름값을 하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정말 잘 오르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오르비텍과
윈영앤커 우진은 지난 또 진만쌤의 추천주기도 해서 오늘 잠시 후에 AS 한번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밑에 있는 원자력 발전 관련된 ETF도 같이 올랐다는 점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좀 소외돼 있던 산업이었는데 확실히 이번 정부 들어서면서 힘을 쭉쭉 받고 있는 쪽이 원전이죠. 6월 22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방문해서 철철 넘칠 정도로 지원을 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7월 5일에는 탈원전 정책을 공식적으로 폐기를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19% 올랐고요. 한전기술 10%가 넘게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어제장에서 특히나 원전주들의 주가를 솟구치게 한 게 바로 저희가 어제 투자뉴스에서 다뤄드렸던 부분인데요. 아마 민영앵커 어디 갔어? 찾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잠시 또 소환을 해봤습니다.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럽에서는 이 텍소노미의 원전을 또 포함을 시켰죠. 천연가스와 함께. 그러면서 유럽 원전 시장이 활성화되고 체코나 폴란드 쪽에서도 이 건설이 활발해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국내 기업들의 수출이 확대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렇게 유럽 쪽에서 텍소노미에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오는 8월까지 K텍소노미가 지금 수정이 될 예정인데 여기에도 좀 적극적으로 원전이 들어갈 수 있지 않겠냐라는 기대감도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어제 또 개별 호재까지 전해졌는데요. 국내 최초로 유럽 원전 안전 국제 표준 인증을 취득했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유럽 쪽의 원전 시장 진출을 본격화할 준비가 됐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어제장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 특히 외국인이 167억 원이나 강하게 담았고요. 7%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하반기 들어서 거시적인 환경이 원전에게 상당히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다. 그래서 2차 원자력 붐이 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신한금융투자에서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가 1차 원자력 붐이었는데 이때 국내 원전주들이 평균적으로 주가가 473%가 올랐다고 합니다. 올해는 지금 너무나 이러한 환경들, 너무 지금 원전 쪽에 좋은 환경들 조성이 됐기 때문에 2차 원자력 붐의 초입기에 들어서 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붐이면서도 또 이 종목들에게는 봄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다시 날개를 달고 날아갈 준비를 하는 원전 관련주들 어디까지 날아갈 수 있을지 이 종목들 내에서 또 다른 혹시 추천주가 있는지 AS도 하면서 추천주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장 전방위적으로 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원전은 투자 평가 어떤지 잠시 후에 자리 옮겨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앞서서 또 박민영 앵커 사진으로나마 봐서 또 반갑습니다. 네. 그동안 열심히 달려온 만큼 또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루 쉬고 다음 주 월요일에 돌아오는데 여러분 많은 격려 바라겠습니다. 시장도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달리다 보면은 쉼의 필요가 느껴지게 되죠. 좀 쉬고 돌아왔었던 섹터는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 이어서 해볼 텐데요. 그동안 또 많이 빠졌죠. 그래서인지 소외받았었던 섹터의 반격이 요즘 반갑게 나오고 있습니다. 역발상 전략 측면에서 소외 섹터 찾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이제 제약바이오와 의료기기 섹터 최근 데이터가 굉장히 좋죠. 최근 10거래일 동안의 상승률을 기입해봤습니다. 두 가지 이슈 표면적으로 해석되기는 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원숭이 두창 창궐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사실 걱정되는 포인트이긴 하지만 이런 섹터에는 긍정적인 포인트로 해석되는 재료이죠. 하지만 그동안 좀 하락세가 깊었기 때문에 그만큼 어느 정도의 쇼커버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다는 측면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겁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다음 화면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시장에서 소외를 받고 수급이 비어있는 섹터가 무엇인가 찾아봤는데요. 이들 섹터가 걸렸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한 3가지가 있습니다. 가상화폐 붕괴, 루나 사태 이것들로 인해서 이 관련주들이 무너지는 흐름을 보였죠. 그리고 코로나19 방역 완화의 흐름으로 그 이전의 수혜를, 그 이전의 영광을 누렸었던 그 섹터가 이제는 리오프닝에 대한 그런 우려감 때문에 눌려 있었던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은 대표적으로 성장주에는 악재로 해석이 되죠.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메타버스, 게임, 영상 컨텐츠, 엔터테인먼트 관련 섹터가 부진했다는 평가입니다. 최근 25거래일 동안의 데이터, 이 하락률을 기입해봤습니다. 자, 이들 섹터 많이 빠졌는데 그렇다면 오를 수 있을까?
그럼 어떤 종목을 봐야 할까라는 고민이 많이 남죠. 왜냐하면 메타버스라는 것들은 사실 손에 잡히지 않는 기술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어떤 기준을 볼 수 있을까 찾다가 삼성 KPMG의 관련 보고서 내용이 괜찮아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크게 한 3가지 정도 기업이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포인트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니 해도 IP입니다. 양질의 컨텐츠 IP 확보에 집중을 해야 하고 그런 기업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터 쪽에 해당되는 내용일 텐데요. 팬덤의 커뮤니티 강화를 통해서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은 무엇일까요? 앞으로 어떤 기업이 될까요?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NFT에 대한 이해 바탕으로 창작자와 소비자 효용을 같이 증진을 하면서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업이 무엇인가 계속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내용도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종목별 대응 전략 받아봐야겠죠. 자리 옮겨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진만쌤과 함께 할까요? 주식명가 MTNW 김진만 어드바이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좀 아쉽겠지만 오늘 하루만 저와 함께 하시죠. 첫 번째는 시장의 키를 쥐고 있는 삼성전자 이야기를 안 해볼 수 없잖아요. 반도체가 좀 살아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삼성전자발의 훈풍을 좀 이어갈 수 있을까? 오늘도 외국인이 우리 시장에 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시장에 대한 뷰는 동일하고 저는 굉장히 이제 계속적으로 바닥은 잡혀 있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조금 이제 지지부진했지만 결국에는 바닥에 대한 고찰은 그래도 이제 실적이 어제 삼성전자와 LG전자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삼성전자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14조면은 굉장히 돈 잘 벌고 그 다음에 좋은 기업이라는 이제 그런 이걸 딱 보여주는 구간인데요. 일단은 잠정 실적 발표기 때문에 이를 필두로 이제 27일, 28일 양일 내에 삼성전자와 LG전자의 확정 실적이 발표가 돼서 거기서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과연 비메모리 쪽에서 얼마만큼 성장이 더 있느냐가 주가를 추가적으로 부양할 수 있을 만한 이제 그런 이제 좀 재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상승 여력이 정말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다만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들은 환율이 계속적으로 1,300원 밑으로 빠지지 않고 1,300원을 이제 정말 방어하는 정도 수준에 그치고 있다라는 게 조금 이제 불확실성의 요소를 키우고 있다라는 그런 요소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옐런 장관이 19일 날 방한 예정인데 거기서 과연 어떤 선물 보따리를 이제 가지고 올지 여부가 굉장히 좀 저는 이제 좀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처음으로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제 환율 관련된 이슈를 좀 이제 명문화시켰 즉 이제 글로써 남겼다라는 거는 빈손으로 오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 기업들도 이제 바이든 대통령 방한 때 내놓을 만큼 내놨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기업들도 미국 투자에 대한 방안을 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내놨기 때문에 이제는 선물 보따리를 줬으니까 선물 보따리 좀 가져오면서 좀 한국 시장을 좀 안정화시킬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요소를 가져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3시 15시 이후부터 이제 외국인들의 좀 선물 포지션이 계속적으로 조금 이제 급격하게 변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제가 어제 종가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단기 상방 포지션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적어도 오늘 오전까지는 시장 자체는 긍정적으로 본다. 다만 오후는 이가 잘 모르니까 이제 아직도 그쵸. 10분 단위로 좀 시장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또 환율 관련된 리스크가 나오게 된다면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하락의 이유를 계속적으로 찾게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항상 유지하자. 그래도 저는 당분간 즉 이제 베어마켓 랠리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과 함께 이제 미국 FOMC가 이제 있을 예정인데 거기서도 뭐 75UP에 대한 확률이 거의 100%입니다. 100%이기 때문에 오히려 또 불확실한 부분들이 제거가 된 부분들이 많고 여기서 만약에 또 50BP가 나오게 되면 시장은 또 환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시장 조금만 더 긍정적인 포인트로 접근을 하자라는 말씀으로 이제 좀 안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외교라는 건 주고받는 거죠. 우리가 준 만큼 뭔가 와야 될 텐데 옐런 장관 왔을 때 통화 스와프 정도 체결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이제 환만 안정이 되면 우리 시장에 외국인이 조금 더 올 수 있을 텐데
일단 긴 관점에서는 그렇게 보시는데 상방 포지션은 오늘 오전까지만 이제 유지한다고 하셨으니까 이 점도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원전. 어디까지 갈까? 이제 쉬었다 가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 유럽 쪽에서 텍소노미에 원전 포함을 시켰고 우리나라 이제 K 텍소노미도 아마 그걸 참고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곧 발표가 될 텐데요. 원전주 어떻게 보세요? 네, 원전주 저는 아직 시세 분출이 덜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산업 자체가 살아나는 구간에서 이제 이전에는 정말로 뜬구름만 잡는 그런 기대감이었었는데 이제는 생각보다 정책적인 이슈가 이제 명문화, 즉 이제 글로써 남겨지면서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이끌 수 있을 만한 구간인데 어제 사실 이제 유럽 텍소노미에 그린 텍소노미에 포함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이 사실 분산이 됐습니다. 어제는 장이 좀 생각보다 괜찮았기 때문에 강한 수급을 못 받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그렇게 돼서 재료가 좀 소멸하지 않는 거라고 이제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한국에서는 계속적으로 이제 좀 재료가 유지가 될 것 같고요. 뭐 ETF 편입과 더불어서 이제 K텍소노미가 이제 7월과 8월 중에 초안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아직 재료는 죽지 않았다. 저는 이제 대부분의 종목들이 전고점까지는 한 번 정도 이제 공략을 해볼 수 있을 만한 구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거는 어떤 원전 안에서도 뭐 추마는 섹터가 있죠. 뭐 기계 쪽, 설비 쪽도 있고 아니면 이제 폐기물 섹터도 있고 아니면 대형주 정말로 시공 능력이 있는 그런 이제 기업들이 뭐 돈을 이제 유동성을 공급받는지 여부가 굉장히 관건인데 저는 무조건 예전부터 계속 강조드렸죠. 이제 폐기물 관련주들이 계속적인 좋은 흐름이 보여줄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과 함께 이제 그저께장에서 이제 조금 대장주라고 말씀을 드렸던 우진이나 오르비텍이 어제 장에서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 당분간 대장 역할은 이 두 종목이 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후발주자들은 사실상 이제 어떤 종목이 받게 될지는 좀 불분명하지만 이제는 정말로 원전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정말 돈 유동성을 공급받기가 좋은 포지션이다. 근데 만약에 내가 좀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으시는 분들께서는 대형주인 두산에너빌리티나 현대건설도 아직 연전 관련돼서는 수급을 받지 못했다라는 그런 말씀과 함께 대형주 공략해 보실 분들 두산에너빌리티나 현대건설 아직도 저는 이제 구간에서는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과 함께 여러 가지 입맛 따라서 이제 원전주들은 골라서 하셔도 현재 구간에서 충분히 신규 매수도 가능하니까 한번 이 부분 시초가 공략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만 쌤은 약간 승부사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올라서 더 갈까 싶은 걸 잡아서 또 수익을 내세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그런데 잠시 후에도 그 부분을 체크해 볼 거고요. 원전주 더 간다 이런 관점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대형주랑 중소형주가 성격이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누님 있으시죠? 네. 이게 누나가 나 돈이 딱 한 개 정도밖에 못 살 것 같은데 라고 한다면 이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추천하기 네.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가족에게. 가족이라면 저는 현대건설을 현대건설. 안정적인 거.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건설사들이 워낙 이제 뭐 원자재 가격 혹은 철근 가격 인상에 따른 조금 여파로 인해서 삽을 못 봤습니다. 근데 최근에 또 보시면은 원자재 가격 막 우려했던 부분들에 비해서 생각보다 빠르게 내려가기 때문에 뭐 철근이라든지 뭐 시멘트 관련된 이슈들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사실 최근에 정책 방향은 공급 확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급 확대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이제 좀 긍정적으로 되면서 건설사들 워낙 많이 밀렸기 때문에 구간에서 충분히 매수 가능한 시점인데 원전까지 그렇군요. 같이 포함이 된다면 저는 현대건설을 좀 이제 돈이 좀 막 가족끼리 추천하기에 이제 얼굴 붉히지 않을 관련주로 한번 추천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매를 이렇게 잘하시지는 못하시나 봐요. 현대건설은 좀 안정적인 걸로 가족에게 추천을 해준다면 꼽아주셨고 내가 한다면 이제 트레이딩 잘한다면 이제 우진이랑 오르비텍 보시는 것 같아요. 이런 내용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이제 미디어 엔터, 메타버스 게임, 수급이 비어있는 섹터 이제 꼽아서 가지고 오긴 했는데 어때요? 최근에 또 돈이 이제 예전에 많이 들어왔다가 또 빠져나간 종목들이 또 섹터들이 또 한두 번씩 이제 팡팡 튀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뭐 말씀해 주신 뭐 미디어 그다음에 메타버스 게임주들도 최근에 또 흐름이 또 괜찮을 것 같고요. 어제장에서는 또 오래 쉬었던 로봇까지 시세를 받으면서 확실히 수급 빈집에서는 시세가 한번 나올 때 며칠 정도는 좀 강한 시세를 분출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이제는 사실 개별주 위주의 장세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예전에는
그룹핑, 단체로 이제 으쌰으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그럴 이제 그룹핑을 할 수 있을 만한 유동성이 많이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아마 대장 역할을 하는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좀 바뀔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메타버스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또 아이폰 이제 14가 나온다는 그런 기사와 함께 이번에 뭐 XR과 AR 관련 기기도 같이 출시가 된다라는 그런 기대감도 존재를 하면서 충분히 현재 구간에서는 뭐 배팅도 가능한 구간이라는 말씀을 예.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미디어 엔터도 뭐 이제 어제 브리핑에 드렸지만 이제 관련 드라마가 흥행하게 되면은 또 개별주 위주의 장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말씀. 그 다음에 게임주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뭐 NFT 관련 이슈보다는 정말로 게임이 잘 되면 그 게임이 잘 된 만큼의 평가를 받는 그런 구간이 왔기 때문에 워낙 많이 밀렸습니다. 거의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만 난 종목들도 대부분이고 반토막 이상 난 종목도 대부분이 맞는데 그만큼 많이 빠졌던 종목들은 이제 추가적인 시세를 분출할 수 있을 만한 자리는 왔으나 과연 내 평균 단가까지 올 수 있을 만한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잘 이제 해서 저는 만약에 이번 기회에 탈출에 이제 기회를 준다면 저는 이제 만약에 이쪽은 수익 실현이 날 수 있는 구간이 온다면 충분히 그냥 하고 나오는 전략을 쓰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은 게 워낙 많이 밀렸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전만큼의 강한 시세를 분출하기에는 힘들기 때문에 적정 구간이 왔었을 때 손절이나 혹은 이제 이익 실현을 빠르게 하는 전략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미디어 엔터 쪽에서는 이제 뉴죠. 이제 영상 콘텐츠 제작 업체 메타버스까지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이제 기업인 뉴를 좀 최선우주로 보고 있고 메타버스 쪽에서는 이제 덱스터죠. 이제 메타버스의 소재죠. 메타버스 소재 부분인 덱스터를 계속적으로 좀 관심 가지면서 한 번 정도 주목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인 시스템 쪽 담당하는 쪽이죠. 네. 덱스터에 주목을 하셨습니다. 욕심만 안 부리면, 많이 안 부리면 이제 반등을 누릴 수 있는 종목으로 두 가지 추려주었습니다. 뉴까지 기억해 보시죠. 자, 종목 AS 좀 받아볼까 하는데요. 집만스픽, 네. 수익률이 그동안 차곡차곡 모여서 좋더라고요. 옴니 시스템을 재공략을 했는데 두 번 다 수익률 양호합니다. 첫 번째로 계산을 하면 20.5% 최고가 기준 수익률이었고요. 화신도 재공략을 해서 수익률을 거의 더블로 챙겨주고 계십니다. 뭐니 해도 저는 이게 궁금합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일단 최고가 기준 수익률은 50%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한미글로벌, 우진, 오르비텍, 주특기가 제공약이네요. 일명 사골 공법이라 해야 되나? 예, 이제 네. 우린다 해서 이제 사골 테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공략을 잘 하시네요. 자리를 잘 잡으시는 모양이에요. SK바이오사이언스부터 하나하나 좀 체크를 해볼까요? 네, 제가 어제도 다루긴 했었는데 어제 한 10% 정도의 네. 상승 여력은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3%가 올랐네요. 이제 혹시나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 관련된 이슈들이 다시 한번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이제 가을 정도, 여름 가을에 재유행이 한번 정도 올 것 같다. 그래서 바닥만 잘 잡으면은 정말 괜찮은 수익을 얻어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파워가 셉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공매도 잔고가 많았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간 공매도에 너무 이제 당했던 종목이긴 한데 이 부분들에 있어서 쇼커버링이 나오면서 추가적인 주가 흐름 정말 사실 몇 조 단위가 되는 그런 기업이 지금 이제 6월 24일 날 말씀드린 이후로 거의 50% 가까이 올랐는데 굉장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근데 그만큼 공매도 잔고가 많았기 때문에 쇼커버가 많이 나왔다라는 모습. 근데 그럼에도 아직 대차 잔고는 많기 때문에 쇼커버에 대한 기대는 조금 더 이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독감 관련된 이슈는 이제 마무리됐고 이제 백신 관련된 이슈 이제 접종 다시 받을 부분도 있는데 아마 대부분 SK바이오사이언스 백신을 맞으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과 함께 이렇게 된다면은 적어도 이제 가을까지는 한 번 정도 강한 시세를 분출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저는 20만 원까지는 조금 힘들 것 같고 한 16만 원과 해서 18만 원 정도 사이까지는 한 번 정도 다뤄볼 만한 기업이라고 보고 여기서 약간의 조정이 있다고 하면 그때는 신규 매수 타이밍이 온다면 저는 이제 그때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 예.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한 16만 원에서 18만 원 정도까지 한번 기대를 해보시자라는 말씀과 함께 혹시나 20만 원 위에 평균 단가를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 예. 이제
숨을 한숨 쉬시고 이제 한번 기다려 보자. 만약에 거기까지 갈 수 있다면 좋겠지만 거기까지 갈 수 없다라고 해도 이제 졌지만 잘 싸웠다. 이제 이런 전략으로 한번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올라온 게 어디냐 싶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앞자리가 하나가 더 붙어서 지금 반등을 해주고 있으니까요. 이제 매매 기법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많이 내려와 있는 종목을 다시 접근을 해서 또 수익을 챙기는 그런 전략을 주고 계십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지난번에 좀 올라와서 한 30% 수익 챙겼을 때도 여기서 더 끌고 갈까요? 했을 때 계속 가자고 하셔서 수익률 더 챙겨주셨잖아요. 네. 다른 종목도 그런 게 있을까 궁금합니다. 혹시 AS 할 수 있는 종목 가운데서 여기서 더 끌고 가서 더 욕심 부려도 될 만한 종목이 있을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접근해도 되지 늦지 않은 종목이 있을지. 네, 그럼 옴니 시스템도 이제 어제도 다뤘었는데 오늘도 한번 조금 더 코멘트를 드리면은 이제 전력 예비율 관련된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예. 아무래도 날씨가 너무 이제 저번 주부터 해서 계속 장마였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 주에는 장마와 이제 더위가 합쳐진 이제 엄청나게 습한 날씨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에어컨을 킬 수밖에 없고요, 제습기를 킬 수밖에 없고 이제 전자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서 사실 지금 에어컨 있으신 집 분들은 지금 시청자분들도 선풍기보다는 에어컨을 틀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그만큼 전력 예비율 관련된 문제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주말이 지나면 아마 이 부분들이 정말 심화가 되면서 다음 주까지 해서 한번 예비율이 한 8% 정도까지 내려오게 된다면은 이제 직전 연도도 2021년 7월에도 전력 예비율이 8% 정도 됐었을 때 옴니 시스템이 3,500원 정도의 시세를 분출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 정도 오늘 시초가 혹은 이제 종가 정도에서 충분히 공략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고요. 혹시 이제 어제 한 15시, 17시 이후에 전력 예비율이 오른다고 좀 걱정하신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예. 당연히 퇴근을 하면은 전력 수용량이 확 줍니다. 이제 퇴근 이제 시간 이후에는 당연히 전력 예비율이 오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이제 9시부터 해서 즉 출근 시간에 맞춰서 과연 전력 예비율이 얼만큼 유지가 되는지 여부가 이제 스마트 그리드 혹은 전선 관련주들 관심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전력 예비율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옴니 시스템 시초가 공략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한번 정도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이야기가 좀 들립니다. 아, 더워서 에어컨 켰을 때 왜 전력 관련주를 생각 못 했을까? 네. 예. 이제 잡아서 또 수익을 내주셨습니다. 함께 하신 분들 수익 축하드리고요. 이런 생활 속의 투자 아이디어 조금 더 듣고 싶은데 내일 또 풀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매주 토요일 무료 방송 하고 계시죠? 저와 이제 머니왕 네. 2부 진행 이후에 1시부터 진행인가요? 네, 내일도 이제 앵커님과 같이 또 방송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이제 12시 방송이고요. 그다음에 1시에 이어서 조금 이제 또 시장에 대해서 브리핑도 드리고 다음 주 관심 섹터를 이제 다뤄드릴 예정이니까 시청자분들께서는 내일 점심에 가족과 함께 보셔도 되고 그렇게 자극적이지 않은 방송으로 이제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일 1시에 공개 방송에서 이제 저는 마저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와 함께 합니다. 네. 내일 12시에 뵙겠습니다. 주식명가 MTNW 김진만 어드바이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